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최근 들어 각종 뉴스나 SNS 등 여러 미디어들을 통해서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일체인 성범죄는 한 해에만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성범죄의 특성상 아무에게나 터놓고 조언을 받는 것이 어렵고 적절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신고와 처벌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같은 사건들이 대표적인 성범죄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성추행의 기준이 뭔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성추행이란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그러니까 강제추행죄는 우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죄, 형법상에 존재하는 강제추행죄로 형법제 298조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단순 접촉만이 아닌 직접적인 성기 삽입이 발생한다면 이는 성폭행입니다. 즉 강간죄가 됩니다. 강간죄는 형법제 297조에 의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 내부, 예를 들어서 구강이라든지 항문이라든지 성기 등의 손가락이라든지 신체의 일부, 즉 성기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 예를 들어서 소주병 이런 거를 넣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유사강간죄로서 형법제 297조의 2에 의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성추행과 성희롱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성추행은 타인에게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가해져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되는 범죄지만 성희롱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 없이 또는 간접적인 행동이나 말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성추행 시 벌금 또는 형량, 공소시효 그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서 공소시효가 아예 없습니다. 그 밖에 강간살인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DNA라든지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씩 연장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억울하게 내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거나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 특성상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하셨다가는 더욱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어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를 받으실 때 진술하신 내용은 추후 번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또 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억울하다라고 주장하시는 것보다는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무혐의인지, 무죄인지를 주장하시는지 명확하게 내가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관련 변호사를 알아볼 때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3년 동안 특정 분야의 사건을 기준보다 많이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 전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데요. 내가 겪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러한 전문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그 사건만의 절차라든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랑 특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으면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은
보통 성추행으로 알고 계시는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지금 내 상황을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형사사건에 휘말려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